그 밑에 맨 밑에 태극의 양이 의미에 있는 그 이것도 거기에다가 뭐 그 뭘 실어서 간다 이런 그 표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그러니까 교차한다는 의미로만 봐야지 그 왼쪽 도표처럼 의미에서 출발해서 양의를 거쳐서 강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 상교하지, 교차하는 거지, 교차. 근데 교차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물질에서는. 양의 독특한 혼자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가 그 음과 교차함으로 해서 본래의 순수 양이 바뀌는 거죠, 일부. 그러면서 이제 저기 그러니까 교차한다는 거는 상교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영향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네,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어쨌든 오른쪽이든 예. 왼쪽이든 둘 중에 어, 하나는 네,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죠. 예, 예, 바뀌 맞아요. 바뀌어야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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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맞아요. 바뀌었을 예, 때는 어쨌든 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주자의 양의에서 태양 소음이 나오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소자에서는 음이가 양의를 타고 아니면 뭐 음이가 양의를 이렇게 뭐 의미를 교차해서 그렇죠. 예, 강요가 뭔가 된다 뭐 예, 이렇게 약간 그런 해석이 식이죠. 예, 조금 예, 그렇게 되는 네네 거죠. 굳이 하자면 또 단어가 상교하니까 상교라고 해서 서로 교차해서 교차한다라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교차를 하지 않으면 의미는 의미대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양이와의 어떤 결합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예. 그 양의 의미 주자의 그 예, 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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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에도 예, 예, 서로 예, 예. 교차를 하는 걸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의 그렇죠. 교차는 약간 예, 여덟 그러니까 팔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것 같이 예. 그거요? 무한대처럼 그 모양대로 이렇게 교차하는 것들이 이미 다 그려져 있어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예예예 그걸 뭐 예. 이 중간에 크로스가 되는 게 교차의 의미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크로스 되는 거는 별개죠. 예예. 의미가 없지. 그 여기서 보는 크로스 되고 있는 거는 뭐 지나가다 보니까 마주친 것이지, 뭐 서로 근데 어떤 영향을 그 준 건 아니죠. 예. 모양에서 여기 이런 거는 이제 태양과 태음이 교차해서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네네. 소음과 소음. 그럼 요것도 모양이 이렇게 팔자 그 무한대 같이 뭐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음이와 양이 교차했는데 여기는 모양이 음과 양에서는 그 팔자 모양이 되고 팔자 누우면 무한대 모양이 되잖아요. 강유는. 근데 음이와 양이는 팔자 모양이 아니잖아, 이거. 뭔가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은 주자에서 의미와 양이 여기 팔자 모양이고 소자는 팔자 모양이 아니잖아. 사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음, 그린 사람이 같으면 뭔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음. 요거는 한 사람이 한 책에서 납비긴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같은 사람이라 봐야 같은 되죠. 책이야. 같은 책에서 나온 거야. 음, 단어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썼잖아요. 똑같이 썼고 그림도 똑같잖아요. 예, 왜냐하면 거의 표현 같은 비슷해서. 건 같아요. 같은 거예요, 완전히. 근데 요거는 쉽게 말해 음. 요거는 팔자고 요거 팔자 아닌 거 여기 힌트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냥 그런 내 어떤 생각에 그냥. 안에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의도가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다른 거는 곡선이고 이건 직선이어서 저도 약간 그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있긴 했었거든요. 어. 한 사람이 그린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거밖에 차이점이 예, 그건데. 한 사람이 그린 거라고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건 한글 그림 팔자와 합시다. 팔자 아닌 거. 이거는 한글 그림 합시다. 그 뭐야 그림을 도표를 드러내는 그 글도 같고 맨 위에 제목도 소자의 그 소자고 저기서는 주자고 이렇게 딱 그 자기만의 어법을 쓴 걸로 봤을 때는 뭐한 사람이 그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한번 다시 한번 예. 할게요. 예, 요거는
그것도 우리 조 선생님 또 메인으로 또 그걸 팍 찍어버렸네. 아, 진짜 우리 조남경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사람을 보면 수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는 눈은 맨눈이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예. 잠깐만요. 이렇게 자, 자, 넘어갑니다. 문 어디 갔냐? 이제 6부터는 좀 쉬워요. 자, 질문하기를 소강절이 말하기를 이른바 선천지학은 신법이다. 헐. 이해돼요? 신법. 참 신법이라 나오면 되게 어려워. 일단 봅시다. 그림이 모두 다 그 가운데서 중앙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고 만사가 모든 삼라만상의 것이 생우심 그 마음에서 나왔다 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하기를 그 가운데 있는 백처 흰 곳 하얀 곳이 곧 태극이고 32개의 음과 32개의 양은 곧 그것이 양이가 되는 것이고 양이가 되는 것이고 16개의 음과 16개의 양은 곧 사상이 되는 것이고 8개의 음과 8개의 양은 곧 8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대 그래프 같이 그리고 있잖아요. 짝대기. 그걸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 말하기를 만화가 모든 삼라만상의 만물들이 모두 다 종절이 그 가운데를 따라서 흘러서 나온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중심에서 나온 것이니 이거는 이러한 신법은 모두 다 가운데서 나온 거야. 신법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나온 거다. 가운데서 나온 거다. 같은 말 반복한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사실 말씀. 유심론인가? 어? 유심론인가 이게? 그래서 사실은 또 신법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소자 선생님 지금 묻고 답한 거죠? 소자 선생님 물은 걸 소자 선생님 답한 거 아닌가요? 소자 선생님 물은 아니. 이거는 누가 그럼? 누가 묻고 다른 누가 사람 답한 제자가 질문하고 주자가 답변한 겁니다. 제자가 예. 다른 사람이 소자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라고 질문하니까 주자가 답변한 얘기예요. 야, 그러면은 주자가 신품을 이야기했다. 성리학자가 성적미를 주장하시면 성적심을 이야기한 육상사나 그렇게 싸우셨는데 여기서 또 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우. 그래서 요거 예, 형만주에 제가 일단 정리를 했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요거 어디냐면은 교재는 166조 저 아래쪽입니다. 선천지학은 말 그대로 복귀역인 선천에 대한 학문으로 신법을 중시한다. 여기에서의 신법은 불가에서 말하는 것과 개념의 차이가 있으므로 성리학의 입장으로 보아야 한다. 복귀 64개 원도에서 중앙의 빈 곳을 바탕으로 64개가 나왔다고 보아 태극은 심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만화와 만사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소자가 말하였는데 무슨 말이냐고 질문한 것이다.
어. 저기 이렇게. 그렇지요. 소자가 시법을 이야기한 거고 주자는 심의를 안 하고 태극기를 요건 한 거예요. 이제 그 소자가 질문한 거야. 아, 이제 소자가 이렇게 본 건데 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주자의 아니, 답변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음, 소자의 어떤 제자가 물은 거예요. 소자에게 어떤 걸 물으니까 뭐라고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 소자가 답하기를 선천지각은 신법이다. 아, 도가 모두가 거슬러 일어난다 하고 그러니까 요 말은 하고 소자가 말한 마마가 거야. 예, 예. 소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주자한테 이제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답변하는 거야, 이제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 주자의 답, 어, 여기서부터. 곡키 64개 원도에서 중앙의 흰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나 사실 태극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흰운을 태극으로 보았기에 도를 추구하는 목표로 삼기도 하였다. 요 부분, 즉 원도에서 원이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 흰 거. 그거를 태극으로 본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원도의 중심. 예. 그 다음 좌측. 좌측에서 초효가 양효인 것이 모두 32개가 되고 우측에서 초효가 음효인 것이 모두 32개이므로 이를 양의로 보았다. 원도 좌측의 아래에서 어디가 붙노? 이효가 음효인 것이 16개, 좌측의 2에서 2효가 양효인 것이 16개, 우측의 2에서 2효가 양효인 것이 16개, 우측의 아래에서 2효가 음효인 것이 16개이므로 이를 사상으로 보았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사상 8개 되는 이유는 이제 그 개수 맞춰서 설명한 거다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요 부분, 그러니까 원도에서의 가운데 흰 부분을 그 주자는 이게 태극이다 라고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평문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분을 주자는 태극이라고 그게 이제 나중에 리사상으로 가는 거고 소자는 심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바라보는 게 소자는 심이라고 했고 그 심이라는 게 어떤 사물의 원천이라는 거죠. 심이 결국은 모든 것이 사물의 원천이 심이다라는 거고 주자는 태극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철학적 측면에서는 한쪽은 심하게 되는 거고 유심론이죠. 그 소자는 그리고 주자는 뭐 여기서 태극이라고는 하진 않았으니까 뭐 일단 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자가 심학이다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예 심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태극으로만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입장이 틀리다는 걸 명확하게 여기서 한 거죠. 왜냐하면 주자는 뭐 심학 그러면 경기를 할 정도로 그때 그 당시에 그 육상산하고 격렬한 그 논쟁을 하면서 그게 심학이 그 불교 쪽하고 어떤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보고 굉장히 치열한 어떤 사상 투쟁을 하거든. 끝까지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화해를 못하고 물론 이제 주자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육상산학이 뭐 별걸 아닌 걸 하지만 중국 철학사에서 보면 육상산학의 어떤 심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호하게 심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게 그 기저에는 심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런 질문이 왔으면 심학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면서 뭐 그것이 태극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심자 단어를
넣지 않은 것만 봐도 우리 주사 선생님은 심하게 돼서 상당히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실 말씀.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이 문장 있잖아. 이것도 주자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러한 신법은 모두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태극이라는 거죠. 결국은 신법도 태극의 하위 개념 뭐 그런 정도로 어쨌든 태극으로 규결시켜 버리는 거죠. 가운데 흰 부분 그게 태극이니까. 예. 저는 아주 그렇게 봐지네요. 예. 또 하실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예. 자, 신한정씨 말입니다. 신한정씨가 말하기를 선천의 학문은, 선천지학은 신법이다. 그림에서 모두 다 그림 모두 그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였지만, 말하기를 이 개라고 하는 거, 모두라고 하는 이 개라고 하는 거는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러한 겁니까? 라고 질문했어. 그랬더니 이 개는 뭐냐? 방도와 그 원도를 방도와 원도를 겸비해서 합쳐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개를 쓴 거다. 아니면 한 개면은 개자를 안 쓸 거 아니야. 모두라고 하는 개자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말한 거다. 원도와 방도를 합쳐서 말한 거다. 천지가 정의한다고 하는 거는 원도에서는 가운데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뇌의 동지 그 하고 풍이산지 그 손깨와 그 그러니까 진깨 우레로서 움직이고 바람으로서 흩어진다고 하는 거는 방도에서는 가운데를 따라서 말한 것이니, 일으킨 것이니, 모두 다 5와 10에 그 의지하는 위치인 것이니라. 기타가는 자리다. 5와 10이 붙어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에서는 좌선, 왼쪽으로 좌선이니까 시계 방향 좌선한다고 하는 거는 16개의 그 곤괴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64번째의 곤괴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행한다는 거는 첫 번째 건괴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이거는 천지 정의에서 중기 가운데가 중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 정의에서 일으킨 것입니다. 방도에서 서북 쪽과 동남 쪽이 교차, 즉 교합한다고 하는 거는 진깨와 손깨에서 일으키고, 동북과 서북이 교합한다고 하는 거는 이깨와 한깨에서 일으켰으며, 남과 북이 서로 곧다고 하는 거는 즉 한깨, 진깨, 손깨, 이깨에서 일으켰고, 동서가 서로 직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진, 손, 항에서 일으켰고, 쓰니 이거는 중심이 뇌풍으로서 산지, 움직이고 흩어지는 데서 기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논할 것 같으면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그 정의, 그 위치를 정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그 네모진 거, 방도가 고요하다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것으로서 그 움직이고 흩어지는 것으로서 용으로 삼았다. 아까는 본으로 삼고 여기는 위용, 용으로 삼았다. 동의무동,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지만 고요하지 않으니 이거는 진실로 선천의 신법이구나. 이것은 가히 모두 다 그림에서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그림에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림에 써 있다. 이런 얘기죠. 잠깐만, 제가 또 문이 좀 열려 있어서 잠깐 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바람 몰아치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순간. 자, 이 부분에 사실 말씀. 참고적으로요. 천지정이다. 그러면 천지정의를 원도에서도 천지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방도에서도 천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다기보다도 원도에서는 원도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방도는 방도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뇌풍상박이다. 뇌풍상박도 원도에서 설명이 가능하고요. 방도에서도 설명 그대로 가능합니다. 뭐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할까요? 네. 예, 그냥 넘어갑니다. 예. 자, 팍팍 나갑니다. 그래야 팍팍 나가요. 오늘 안 들어오신 분들은 복습하는데 고생을 좀 하지. 생고생을 좀 하지. 제때 수업에 들어와야지. 원생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생고생을 해야 제 시간에 들어오지 수업을. 자, 네, 쌍호시 이야기입니다. 쌍호시가 말하기를 정시의 이론, 정시는 누굴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누구야, 신한정시를 말합니다. 신한정시. 그 정시의 이 말이, 이 논리가 매우 적당하다. 심적, 매우 타당하니, 우는 이제 누구냐면 쌍호시입니다. 쌍호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이제 더 확대 해석할 것 같으면은, 천지정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남북 좌우의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이고, 산택통기는 서남, 동남의
다음에 그 서남 동남의 괴가 되고, 뇌풍 상박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그 동북 서남의 괴고, 수화 불상석은 또한 다음에 그 동서의 괴가 되니, 원도는 남북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뇌의 동지, 우레로서 움직이고 바람으로서 흩어내고, 그래서 정이 방도의 중심에 있으며 비로소 윤택하게 하고 햇빛으로서 그를 말릴 것 같은, 선이 비칠 것 같으면은 즉 감꾀는 손께 다음이 되고 리꾀는 진께 다음이 되며 간꾀로서 그치고 택꾀로서 기쁘게 할 것 같으면은 간꾀는 감께 다음이 되고 택꾀는 리꾀 다음이 되며 건꾀로 굴림을 하고 공꾀로서 저장할 것 같으면은 건꾀는 택꾀 다음에 건꾀 다음에 택꾀가 되고 곤꾀 다음에 그 곤꾀는 그 다음에 그 간꾀가 되는 것이니라. 실상 가운데로부터 서북 쪽과 동남 쪽에 도달하니 방도도 또한 가운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결국 아까도 했습니다만 원도와 방도가 똑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아우 피곤해. 오늘 네, 하실 말씀. 없습니다. 팍팍 나갑시다. 어? 진도 팍팍 나가. 진도 팍팍 나가. 권생 조금 아까 표정 되게 그 귀여운 거 알아? 순간 얼굴 표정이 되게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셨어. 이제 한 번 수업 분량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오법이가 팍팍 나가자고 하는 거잖아 지금. 오늘 다 나가버리지 뭐. 오늘 다 끝내? 아, 밤새. 밤새워서 해? 네, 아유. 공부에 열 받으면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야 그게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새벽이 다가왔네. 바깥에 닭이 우네. 뭐 이런 우리가 경지 한번 가봐야 안 되겠어요? 그럼 갑자기 돈오돈수 되는 관계? 예. 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놀거나 게임할 때만 느껴봐서요. 아직도 그런 경지가 있으시네. 우리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죽음이야. 아이고, 저도 안 됩니다, 아직, 이제는. 원장님께서 오늘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맞아, 나 좀 피곤해. 그래도 요한 페이지만 더 합시다. 자, 그래도 좀 더 나갑시다. 예. 교재는 173쪽입니다. 자, 질문하기를 이제 소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소자가 말하기를 그림은 비록 그림에는 글씨가 없다고. 여기서 문이라고 하니 이제 글씨를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에는 그 문자, 즉 글씨는 없으나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소자죠. 근데 이런 것이 참 소자와 이게 없으면은 해석하기 어려워요. 이 오가 누군지 오역하기 딱 십상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자가 스스로 종일토록 하루 종일 말하더라도 분리오시 이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자, 하니 이제 소자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답변하 이게 말은 이제 주자가 답변한 겁니다. 선천도에서 선천도 이거를 본받는 거는 시 1세지 1년의 운세로서 말할 수 있으나 크게는 고금 옛날같이 그 고금으로 12만 9,600년도 또한 이 권이 이제 저 권이니까 저 별 모양이니까 점
그러니까 이 하도 낙서 내지는 뭐 복희도의 그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림에 근데 12만 9천여 적게는 하루 12시간도 또한 이 그림에 있는 것이니 모두 다 모두 다 지뢰복계, 지뢰복계를 따라서 지뢰복계 위에 따라서 축이 미루어서 일어난 것이에요. 지뢰복계도 다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잠깐만 보소. 12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12년 이게 옛날에 원으로 봐서 옛날에 하나의 그 기준이라는데 이게 이게 내가 숫자를 나도 그냥 소자가 그래서 수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운세를 그거는 한 주기죠. 이 우주의 한 주기 뭐 이런 걸 해가 이걸 이야기해. 나도 다른데 유심히 그 숫자는 아마 그 숫자일 거예요. 소자가 숫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한 주기, 그걸 우주의 뭐 주기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운세 주기를 요런 또 단위가 있고 또 단위가 있는데 그것 겁니다. 아마. 이거 강승봉이가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12만 이거 강승봉이 스타일인데 이거는 아마 이게 그걸 겁니다. 그래서 소자가 말한 뭐 운세 그러게. 뭐서 하여간 한 달입니다. 뭐 열애 갖고 우주가 한번 돌아온다 뭐 이런 뭐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한 달로서 말할 것 같으면은 곤께서부터 진께는 달이 시생 처음 생겨난 초생달이니 그 음력 초3일이 되는 것이고 택괴에 이르면은 달이 상현달이 되는 것이니 그 음력 초8일이 되는 것이고 건괴에 이르면은 달이 보름달이 되는 것이니 음력으로 그 보름 15일이 되는 것이고 손괴에 이르면은 달이 비로소 어그러지죠. 하얀달이 되기 시작하니 음력으로 18일이 되고 간괴에 이르면은 달이 하연이 완전 되니 그 음력으로 23일이 되고 곤괴에 이르면은 달이 금음달이 되니 30일이 된다. 이거 이제 달과 연결시키고요. 또 말하기를 하루에 1일 하루에 운이 있고 1년에는 또 그 해에 운세가 있는 것이니 크게는 천지의 종시와 작게는 인물 인물이 그러니까 생명이나 뭐 만물이 생겨나고 죽는 것과 멀리는 고금의 세변 세상이 변하는 것이 모두 다 여기에서 여기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다 이 안에 있으니 단지 한 개의 영, 허, 소, 식의 이치 뿐이다. 낙가법 예를 들어서 낙가법에 있어서도 건괴는 갑과 임의 귀납이 되고 곤괴는 을과 을계의 귀납이 되고 리괴는 기의 귀납이 되고 감괴는 우의 귀납되고 손괴는 신의 귀납되고 진괴는 경의 귀납되고 택괴는 정의 귀납되고 간괴는 병의 귀납되니 또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소강주 선생이 금방 이야기해놨잖아요. 뭐 22만 5 그게 내나 천지의 종시 천지가 한 바퀴 도는 뭐 주기고 뭐 그런 개념을 했는데 주자는 참 주자가 대단한 게 이게 이 부분이 한 대의 낙값을 가지고 오고 이런 건데 이게 좀 한 대의 상수학을 가감히 이렇게 인용해 갖고 정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이런 게 없는데 확실히 주자가 가감하게 상수역을 끌고 들어온 한 일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아까 그 12만 9천이 이렇게 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 12만 9천에서 설명한 거니까. 주자가 답변하면서 말하기를 잠시만요. 예. 예. 지금 우리가 베껴 그린 선천도는
1년을 기준으로 그 기운의 변천이 그려져 있으나 크게 보아 129,600년을 1원으로 보더라도 결국 선천도로 귀결되고 작게 보아도 1일 24시간 역시 선천도로 결국 선천도로 귀결된다. 즉 선천도는 어느 하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 응용될 수 있는 이치인데 그 시발점은 일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질의 목계라고 하였다. 참고로 소자는 우주자연이 1회 반복되는 우주의 1년은 곧 지구에서 129,600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우주력 단위로 1원이라고 표현하였다. 잘 써나셨구만. 그러나 뭘 근데 모르신다고 그래요. 근데 와닿냐고 이게. 아이고 이게 우주의 나이가 1380억 년 정도 되는데 이건 쉐바리 피죠. 그 당시에는 대단한 그 당시에 대단한 그 중세 시대에는 상상력이죠. 굉장한 1년 단위로밖에 사람들이 몰랐던 시절에 이 소강절 선생은 12만이라는 단위를 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물론 불교에서는 뭐 거빈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유학 쪽에서는 중국 사상계에서는 굉장한 시야가 넓은 거죠. 그러게 참. 어쨌든 참 뭐 정리는 해놨지만 잘 와닿지는 않아. 아직은 와닿지 않아. 각종 종교단체들이 써먹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종교단체 어디? 뭐 뭐 우주에 뭐 가을이 오고 뭐. 맞아. 참. 정력이 또 뭐 이런 부분 일부. 근데 이게 참 대단하죠. 어쨌든 원장님 저 예. 조금만 잠시만요. 오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디요? 또 매가 뭘 발견했노? 그 매눈 평만주 바로 윗단락에 형만주 여기 바로 그 전단락이요. 예, 조금만. 또 네, 됐습니다. 말하기를. 예, 또 말하기를. 여기서 잠시만요. 번역 아, 그 맞습니다. 화면 맞고요. 아닙니다. 예, 출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출력에 뭐가 지워져 있어가지고. 그랬군요. 근데 요거 매가 그리고 요 낙가법은 나는 참 정리는 했지만 잘 모르겠어 이거. 이 낙가법은 그 한대 상수역을 봐야만 이게 옵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게 했는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어떤 거래? 그려야 낙가법이 그거 선천도를 그려놔놓고 이게 연결을 해야 선천도야. 선천도를 먹고 낙가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 가만히 있어 봅시다. 낙가법의 값을 이게 어떻게 내가 이 그림을 잘 익혀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근공 가버리죠, 그죠? 가버리잖아요. 가, 밑에 을, 곤, 을. 그 어, 다음에 병이 되냐 간으로 가보세요. 간께. 간께, 예, 감, 간. 그 밑에 여기 가불평, 태로 간께, 갑니다. 응? 마주 보는 겁니다. 그게 태, 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정의되는 갑을, 것들로, 병정, 예, 그런 식으로 갑니다. 무기, 예. 그렇게 갑니다. 정신 이렇게. 예. 서로 짝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간단하죠? 안 그럼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논리적으로 순서가 우리는 못 매기지잖아요. 그렇게 매기면 매기집니다. 실제로 상수학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뭐 또 하기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럼 이 그림은 뭐야? 이걸로 해석해 돼? 나 그 달 모양 같은데, 음, 그건 저는 건너뛰었어요.
또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거여 갖고 구체적으로 나는 안 봤어요. 구체적으로 그건 보진 않았어요. 그 부분은. 네.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아가지고 낙값 보면 하도 내가 궁금했는데 어떤 데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놨길래. 원장님 이거 음, 그림이 음, 그 위에 그림이 어, 그 다리 그러니까 아니 그 바로 아래요. 바로 아래요. 밑에. 밑에 달 어, 그림이요. 네, 나- 잠깐만, 예, 요거요. 예, 그 그림. 예, 그 네. 위에 동그라미 달이 음, 예. 만월이면 하얀색이니까 갑이고, 오케이. 예. 예. 그래서 진께 이렇게 그 맨 오른쪽에 이제 조금 나오면 양이 시생하니까 진깨고, 음, 아까 어른, 그 어른, 표랑 어. 같네요. 갑이 요거 건깨고, 이제 금운달이고 이거 보름달이다. 네, 그거랑 을이 똑같네. 아까 건깨고, 그거랑 예, 똑같네. 예. 예, 그거랑 똑같네. 같은 것 같습니다. 원리가 서로 대례하는 것끼리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아, 그 원리가 역시 매네. 와 이거 한 마리 잡았는데 물 밑에 매눈이구만. 한번. 진깨, 그다음에 그러네, 맞아. 정이 택깨고, 예, 예, 네. 그러네. 와, 수심 100m 밑에 있는 이거 한 마리를 꺼져 여기 써 올려. 있네, 택배. 그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 귀에 동그라미를 쳐놨네, 그지? 네네. 아, 우리 후대의 무명한 백성들을 위해서 저렇게 동글렘을 치놨는데 우리 조 선생님의 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만 지나갈 뻔했네. 이게 핵심 체크구만, 동그라미 쳐는 게. 그러네. 그러네. 오늘의 포인트. 근데 재밌는 거는 저게 없습니다. 그 동그라미 쳐놓은 것 중에 예. 그 임계랑 그다음에 무기. 있어야 되는데 12개니까 12개네. 그러네. 예. 짝이 안 이게 맞아. 원래는 맞아야 되는데 왜냐면 상현달하고 하현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는 상현달이고 하나는 금음달 있고 초생달 있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것들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그림대로 보면 이것도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할 게 많네.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볼게요. 뭐 지금 또 잘 찾아내셨네. 예. 다음 주 한 주면 끝나네요. 자, 오늘 그러면 진도 엄청 길 나갔다.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오늘. 자, 옥재호 씨하고. 오늘 팍팍 나간다. 또 있나요? 어? 두 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줄. 피즈 있구나. 예. 자, 옥재호 씨하고 예, 오늘 그럽시다. 끝냅시다. 예. 옥재호 씨가 말하기를 선천도 선천도가 있는 이후로부터 선천도가 있는 이후로부터 예를 들어서 낙가법과 도가 수양법으로 아래로 그 화주림, 점서 등에 이르기까지 그 선천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선천도에서 나온 것이니 이른바 천지 만물의 이치가 그 가운데서 모두 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모든 이런 것이 다 그 선천도에서 나왔다. 근데 이게 누가 사실은 이야기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낙가법과 도가 뭐 수양법, 뭐 화주림 이걸 잘 모르잖아.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지 내용을 잘 모르잖아. 그냥 그런 게다 하는 거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뭐 낙가법이라는 건 뭐 아까 말한 대로 그 열천간을 뭐 하고 지지를 앉아
8개에다가 뭐 그 배를 한 건데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8개인데 12개하고 배열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2개하고 그게 안 맞죠. 8개하고 짝을 못 하니까 어떤 걸 중복시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근원적으로 서로 다른 학문에서 유래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맹점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주역의 일부 환자가 술수 그 정을 치는 쪽으로는 이렇게 낙가법이 이제 전복이 되면서 주역계가 로가 점을 치는 그런 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하주림은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 원장도 아시잖아요. 하주림이라는 게 뭔지. 아마 설명을 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안 해놨나? 써놓으셨잖아요. 하주림. 시초를 대신해 동전으로 점을 치는 거. 해놨잖아요. 하주림 그거잖아요. 동전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초 던지는 게 아니고 동전으로 던지가 좀 쉽게 용이하게 하는 내가 점 치는 방법 하나 일종이죠. 잘 해놓으셨구만 뭘 모르신다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피상적으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치들이 또 아. 있거든. 이걸 다 아느냔 말이야, 우리가. 근데 그거는 상수학 내가 아직 뭐 다 본 건 아닙니다만 특별하게 그렇게 뭐 전수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크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하나의 그 방법론으로 뭐 이렇게 시초 대신에 그 대웅적인 걸로 썼지 그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논법이 그 안에 들었다든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하주림에서 이런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엄마 점치는 방법에 하주림도 하나 예를 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애를 드는 경우에는 없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크게 뭐 의미 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하실 말씀. 어쨌든 여기서는 그 선천도가 무지 중요하다. 모든 게 여기서 나왔다. 근데, 고루 열심히 공부해라. 복희도 공부해라. 근데 이렇게 저는 요약하면 조금 되겠습니까? 지금 요약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음, 실제로 우리가 문항 쪽으로 우리가 많이 문항도를 가지고 해석을 부천도를 갖고 하는데 상당히 로지컬하고 전체적으로 합리성이 오히려 저는 있는 거는 선천도가 오히려 합리성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옥조 씨가 여기에 만물의 어떤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봐라 하는 말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문항도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금방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요지를 이분이 찍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그래요. 또 하실 말씀. 조매님 뭐 하십니까? 조매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시죠. 박수 칠까요? 그래요. 자, 아이고. 원장님 힘들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